안녕하세요, 모터트렌드 유양입니다. 저는 오늘 마세라티의 새로운 전기차 그레칼레 폴고레를 타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세라티 최초의 SUV 전기차죠. 마세라티의 감성을 가득 담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진짜로 어떤지 한번 달리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가 대부분 고속도로 되어 있긴 한데요, 중간에 고속도로에 내려서 중미산 와인딩을 달리는 길도 있으니까요,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는 마세라티가 시승해서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봉은사 앞을 지나고 있고요, 이 봉은사 앞에서 이제 올림픽대로를 타고 갈 겁니다. 멀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생제동은 되도록 안 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듣기로는 주행 모드가 4개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맥스레인지, 그리고 GT, 그리고 스포츠, 오프로드인데요. 맥스레인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코 모드고요, GT가 노멀 모드, 그리고 스포츠는 스포츠 모드고요. 그 다음에 오프로드는 말 그대로 오프로드를 달리기 위한 모드입니다. 지금은 시내 중이니까 일단 GT 모드로 가볼게요. 이거 볼륨 다이얼 없었습니다. 측면에 볼륨을 위아래로 터치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잠깐 제가 지금 올림픽대로에 합류하면서 가속을 해봤는데요, 물론 GT 모드라서 완전히 상쾌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깝깝하지 않게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이 500마력이 넘으니까 꽤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 자체는 이제 오른발의 강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반응해 줄달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스포츠 모드로 가면 아마 달라질 텐데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앞에 차들이 좀 많네요. 제가 사실 전기차를 타면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정체 구간이거든요. 엔진차를 탄다면은 정체 구간에서 막힐 때마다 아이고, 대기하는데도 기름값이 나가는데, 엔진은 계속 회전하는데, 연료는 계속 태우고 있는데, 배출가스는 계속 나오는데 걱정할 게 너무 많은데, 전기차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전기차는 그냥 정체하면 정체하나 보다,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나 보다 하면서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배출가스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에너지 낭비가 덜하다, 그런 느낌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도시를 달리지 않고 교외에서 맨날 80km 이상으로 달린다? 그럴 때는 엔진차가 좋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전기차가 좋다, 그런 점에서 이 그레칼레 폴고레도 도심에선 상당히 괜찮네요. 하지만 전 도심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괜찮기를 바래요. 그러면 잠깐 그레칼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마세라티는 SUV 르반떼를 만들면서 상당히 히트를 쳤죠. 국내에서도 히트를 쳤는데, 그때 드라마에서 공유가 이 차를 몰고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꽤 많이 팔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레칼레는 그 르반떼보다 조금 작은 SUV죠. 작다고 해도 크기 차이는 그렇게까지 나진 않아요.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는 그레칼레 시내를 더 크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레칼레를 만들 때 플랫폼은 알파로메오에서 가져왔습니다. 알파로메오 스텔비오라는 SUV가 있죠. 그 SUV의 플랫폼을 갖고 왔는데요, 물론 마세라티에 맞춰서 많이 다듬었을 거예요. 근데 이 플랫폼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을 알파로메오 스텔비오도 쓰고 있고, 지프 그랜드 체로키도 쓰고 있고요, 지금 마세라티 그레칼레도 쓰고 있죠. 플랫폼 자체가 든든하다는 거는 세 모델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요, 아니죠, 두 모델이죠. 제가 스텔비오는 못 타봤으니까요. 그 특성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핸들링에 좀 힘을 주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오프로드 달리기 위해서 탄탄한 느낌이고, 마세라티는 온로드에서 좀 성격을 부리면서 달리기 위해서 튼튼한 느낌이고요. 요게 좀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랜드 체로키가 오프로드에 좀 특화됐고, 마세라티가 온로드에 특화됐다,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얘도 오프로드 달릴 수 있게 오프로드 전용 모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랜드 체로키처럼 바위를 타고 산을 넘고 그렇게 가지는 못하겠죠. 애초에 그러라고 만든 차도 아니고요. 그레칼레의 경우에는 제가 6기통 모델인 트로페오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6기통 엔진은 그게 네튜노 엔진을 디튠한 거죠. 네튜노 엔진은 드라이 썸프를 사용하는 데 비해 트로페오는 웻 썸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에서 엔진 오일이 피스톤을 통해서 돌고 있는 거죠. 드라이 썸프는 모터를 통해서 강제로 주입해서 도는 거고요. 그래서 트로페오의 6기통 엔진은 그 마세라티 MC20에 들어가는 네튜노 엔진보다는 출력은 적어요. 거의 한 100마력 정도 낮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트로페오 자체가 편안하기 때문에 이 편안함을 위해서라면은 100마력 정도는 그냥 줘도 되지,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사실 주행 감각이 아쉽지가 않거든요. 이 폴고레는 그 트로페오하고 출력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도 출력은 전혀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마세라티가 만들었다는 사운드를 좀 느끼고 싶은데 지금 GT 모드에서 너무 얌전히 달리다 보니까 지금 시속 80km 제한 도로인데 앞에 정체가 있어가지고 50km밖에 못 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나오면 한번 밟아보면서 느껴보도록 할게요. 길이 막히니까 당분간은 드라이빙 어시스트를 의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달려야 되는 마세라티의 드라이빙 어시스트가 웬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 차는 SUV잖아요. 게다가 달릴 땐 신나게 달리고 편하게 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라이빙 어시스트에 의지해서 편하게 간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달려주긴 하네요. 차선을 유지를 못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 주행보조 시스템을 잘 처리하는 자동차는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불편 없이 쓸 수 있다, 거슬릴 것 없다,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속도로에 왔으니 스포츠 모드로 한번 놓고, 아이야야야야, 자, 됐다.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밟아 볼게요. 자, 가속 시작. 와, 진짜 고속도로 제한 속도까지 순식간에 돌아가는데요. 전기차라고 너무 얕봤습니다. 확실히 마세라티는 마세라티네요. 이제 사운드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묘하게 오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속도와 소리 때문에 한순간의 가속이었지만 꽤 재밌게 느껴졌어요. 이거 사운드로 조정하실 수 있나요? 사운드 조정이 가능한지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에어로 차체 높이 조절.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보다 한 칸 낮아졌네요. 높이를 5칸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고속주행이 되면서 중간에서 한 칸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낮출 수 있는 게 한 칸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은 다시 속도가 떨어지니까 차고를 높이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승차감을 보고 있으면은 단단하기보다는 그냥 편하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물론 차체의 단단함은 잘 느껴지는데요, 그보다는 승차감이 편하다, 이게 먼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보다는 마세라티가 옛날과는 달리 승차감을 많이 챙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스포츠카에서도 승차감이 중요한 시대예요. 심지어 스포츠카뿐만 아니라 레이스카도 그럽니다. 레이스카가 왜 승차감을 챙겨야 되냐 그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레이서가 편해야 오래 운전할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정확하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단단한 서스펜션, 단단한 부싱, 하체도 무조건 단단하게, 이게 대세였는데 레이서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면서 그보다는 이제 승차감을 좋게 해가지고 좀 더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 요게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마세라티가 승차감을 챙긴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죠. 자,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국도로 갑니다. 과연 국도에서는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포츠 모드로 가볼게요. 패드 시프트를 쓰고 싶지만 지금 이 패드 시프트는 회생제동 조절을 쓰는 거라서 엔진차처럼 막 변속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조작 없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전기차라서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무게는 있지만요, 그 무게를 갖다가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달릴 수가 있어요. 아마 헤어핀 정도 나오면은 의식할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이 무게 그렇게 의식이 안 되겠는데요? 한번 좀 과감히 달려보고 싶은데 아직 그런 조건은 안 되고 일반 도로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요. 자, 여기서는 잠깐 세웠다가 또 갑니다. 이번엔 스포츠 모드에서 회생제동을 좀 강하게 해볼게요. 와인딩을 달릴 때는 회생제동은 없는 게 낫겠어요. 이 회생제동에 의존하다가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는 구간이 좀 생기네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은 빼고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원페달 드라이빙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오, 상당히 괜찮아요. 물론 쏠리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쏠리지는 않아요. 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운전자라고 해도 와인딩에서 꽤 재밌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제가 지금 가속을 거의 안 밟고 있거든요. 가속을 안 밟고 있는데도 이 정도의 재미를 준다면은, 와, 내리막 달리는 게 이렇게 즐거웠나? 보통 오르막에서 힘주는 게 재밌었는데 내리막에서 이렇게 슬슬슬슬 가면서 코너링을 즐기는 게 이 정도로 재밌을 줄이야. 역시 명불허전 마세라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독일차의 코너링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물론 요즘은 코너링 감각이 평준화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소소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마세라티의 감각은 확실히 독일차의 탄탄하게 코너로 돌아가는 감각하고는 달라요. 약간은 이제 눌리는 걸 허용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코너를 돌 수 있달까? 그런 점에서는 좀 프랑스 차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또 프랑스 차처럼 이렇게 막 낭창낭창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꽤 재밌습니다.
지금 앞차가 있어서 그렇게 가속은 못하고 있지만은 재밌어요. 과속 방지 스톱 꽈당. 예, 이렇게 중미산 와인딩을 한번 정복해 봤습니다. 확실히 고속도로보다는 산길을 달리니까 마세라티의 가치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링도 굉장히 좋고 코너를 돌아가는 느낌이 상당히 안정적이랄까? 그러면서도 재미가 있고요. 마세라티의 이 감각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좀 이 사운드가 좀 더 흥을 돋굴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사운드는 혹시 조종이 되는 건지 한번 이따가 물어봐야겠어요.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본 바로는 그 사운드 조종 메뉴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목적지에 다 와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세라티의 전기차는 처음 운전해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꽤 만족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포르쉐의 전기차라든지 그런 걸 완벽하게 운전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장거리를 그렇게 잘 안 나가니까 주행거리에 큰 욕심이 없고 무엇보다 재미있는 차를 원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마세라티 구입할 정도의 돈이 있다, 그다지 망설이지 않고 샀을 것 같습니다. 기어가 버튼식이라고 싫어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전기차에서는 이 기어가 버튼식이라는 게 큰 약점이 되지도 않고요. 회생제동 조절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주행거리도 확보하고 있으니 좋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모터트렌드 유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했던 말을 취소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폴고레를 타다가 다시 트로페오를 타고 있는데 이 트로페오 다시 타보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뭐 엔진차 불편한 거 뭡니까? 고급유 넣어야 된다고요? 아이, 고급유 태울게. 이 정도면은 이 엔진음을 어떻게 참냐고. 이 재미를 어떻게 참아. 패들 시프트 땡기는 재미를 어떻게 참아. 우와, 아니 이건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아니 GT로 달리면 안 되지. 스포츠 코르사 모드도 있지만 코르사 모드는 가지 않고요, 스포츠 모드로만. 자, 중미산까지는 얼마 안 걸립니다. 빨리 갑시다. 대단해. 근데 기름을 꽉 채워도 주행거리가 448km라니 가볍게 달리고 있는데도 좋아요 이거. 아마 미래에는 이 맛을 모르는 세대도 생겨날 것 같은데 뭐 그때가 되면은 운전의 재미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늙어버린 저로서는 이 운전의 맛을 포기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아도 이렇게 적절하게 기어를 넣고서 코너를 공략하는 재미, 역시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적당히 힘쓰면서 재밌게 달릴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엔진이 옐로우 존에서 레드 존을 조금 지나서까지 움직이네요. 진짜 즐기는 거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서 즐겨야겠는데요. 확실히 폴고레보다 단단하고 이로써 그레칼레는 뭘 사든 즐거운 차라는 게 제대로 증명이 됐습니다.